봅시다. 37번하고 38번 두 개 할 거고 바로 할게. 자, 37번에서 밑줄 하나 치고 시작을 해보자. 자, bring 밑줄 치고 언더 컨트롤 밑줄 쳐보자. 거기 여백이 사실 좀 부족하긴 한데 잘 적어봐. bring 어쩌고 언더 컨트롤. 요거를 직역을 하면 이런 말이겠지. 이 목적어를 컨트롤 아래로 가지고 오겠다는 뜻이거든. 그러면은 뭐뭐를 컨트롤한다, 통제하다 라는 뜻일 거야. 어쩌고를 컨트롤하겠다 라는 의미라고 생각하면 되겠지. 그래서 in order to가 뭐뭐 하기 위해서니까 얘를 컨트롤하기 위해서라는 뜻일 거야. 자, 천천히 한번 보면은 ever increasing cost면은 계속 증가하는 비용, 뭐에 대한? 홈케어에 대한. 누구를 위한? elderly and needy person에서 elderly는 당연히 나이가 많은이고 needy는 need를 가지고 만든 단어거든. 그러니까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 그래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과 나이가 많은 사람들에 대한 홈케어가 계속 비용이 증가하고 있대. 그러니까 그 증가하는 비용을 통제하기 위해서. 적으면서 해볼게. 비용 증가 컨트롤을 위해서. 근데 뭐에 대한 비용이 증가하냐면 이제 집에서 사실 움직이기가 힘든 그런 사람들을 홈케어를 해주는데 돈이 많이 들어간다는 얘기겠지. 뭐 이렇게 봉사하는 사람들을 파견을 한다거나 아니면 공무원들을 파견을 해서 집에 있는 사람들, 뭐 노인들을 케어하는데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 그래서 그 돈을 컨트롤하기 위해서 Managers of Home Care Provider, 그 홈케어 제공자들의 매니저들은, 그러니까 홈케어를 하러 노인 집에 가는 사람들을 매니지하는 사람이 있을 건데 그 매니저들이 소개하지 말고 도입했다. 뭐를 도입했다? 관리 시스템을 도입을 했다.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 그래서 관리 시스템을 도입을 했대. 이해되지? 다음 거. 자, 이러한 시스템은 specify, 명시하다 라고 해석을 할 거야. specify는 specific에서 왔다라고 생각하면 돼. specific이 뭐 구체적인이란 뜻이니까 구체적으로 말한다, 구체적으로 이렇게 딱 보여준다. 그래서 명시하다라고 해석을 할 거. 그래서 이러한 시스템은 specify tasks of home care workers, 홈케어 일하는 사람들, 홈케어 일하는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를 명시해주고 있고, 그리고 시간과 예산에 대해서도 명시를 하고 있대. available to perform these tasks. 이러한 일을 수행하는 데 이용 가능한 예산에 대해서, 시간에 대해서도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당연하겠지. 우리 돈 얼만큼 있어, 얼만큼의 시간을 할애할 수 있어, 이런 것들을 명시를 한대. 다음 Electronic Reporting System, 전자적으로 보고를 하는 시스템은 해석이 뭐라 나오지? 전자보고 시스템이라고 나오거든. 그러니까 이제 노인분의 집에 가가지고 홈케어를 하시는 분이 이제 보고를 해야 되는 거야. 전자적으로 보고를 해야 되는 건데 그거는 요구합니다. 홈케어 노동자에게 뭐 하라고 요구를 하냐면 보고하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들의 활동에 대해서 보고를 하라고. 그리고 그 보내어진 시간에 대해서 보고를 하라고. 너네 노인집에 가가지고 노인분 집에서 어떤 활동을 했어, 얼만큼의 시간을 보냈어, 이런 거 다 보고하라고 요구합니다 하고 분사구문. 분사구문 뭐 하면서? 만들면서. Distribution of time and money visible. 시간과 돈의 분배를, 그러니까 시간과 돈을 어떻게 분배해서 사용했는가를 눈에 보이게 만들면서, 그리고 매니저의 관점에서는 통제 가능하게 만들면서, 이렇게 갈 거야. 너무 흰색으로만 해서 이게 잘 안 보일 수 있는데 색깔 바꿔서 다시 한번 구조를 보시면 분사구문부터만 다시 한번 볼게. 여기가 이제 분사구문이고, 이렇게 분사구문에 ing가 나왔지? 만들 거야. 시간과 돈의 분배를 눈에 보이게 만들 거야. 돈을 어떻게 썼나, 시간을 어떻게 썼나 눈에 보이게 만들 거고, 한 번 더 컨트롤 가능하게 만들 거야.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목적격 보어가 병렬됐다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지?
읽고 넘어가 보자. This in the view of managers. 이것은 매니저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has contributed to the resolution of the problem. 이거 해결이란 뜻이야. 문제 해결에 기여를 했대. 문제가 해결이 되겠지. 약간 예산을 딱 정해놓고 낭비하지 않으니까 문제를 해결했다라고 볼 수 있는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on the other hand에다가 이렇게 역접 표시 한번 해봅시다. 자, 반면에 매니저들 입장에선 좋겠지만 홈케어 노동자들 입장에서는 직접 이제 노인분의 집에 가서 일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인식할 수도 있습니다. 그들의 일을 뭐가 아니라 뭐라고 해서 나데이 부비 이렇게 갈 거야. 그들의 일을 인식할지도 몰라. 뭐로서가 아니라 A set of separate tasks to be performed as efficiently as possible. 가능한, 여기 조금 복잡한 것 같아. 가능한 가능한 효율적으로 수행되어야 할 수동이지. 자, 다시 가능한 효율적으로 수행되어야 할 별개의 일로서 분리된 일로서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뭐로서 인식을 할 거냐면 A service to be provided 제공되어져야 할 서비스 제공되어야 할 서비스로 인식을 하게 될 거래. 고객에게 제공되어야 할 서비스로 인식을 하게 될 거래. 자, 말을 한번 생각해 보자. 매니저들 입장에서는 이런 시스템을 도입을 하면 뭔가 효과적으로 잘 돌아가겠다라고 생각을 할지도 몰라. 근데 실제로 홈케어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 뭐라고 생각하냐면 이거 효율적으로 하는 일에 집중하는 게 아니고 홈케어 서비스를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제공할까에 집중하는 게 아니고 이게 약간 그 노인분을 클라이언트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너무 딱딱하게 생각하는 거다. 고객들에게 제공되어야 할 서비스라고 생각을 하는 거래. 근데 그 고객이 어떤 사람이냐면 They may have developed a relationship. 그들이 관계를 발전시켰을 수도 있는 고객 이렇게 가는 거. 고객과 관계를 발전시키는 거니까 전치사를 이렇게 썼겠지. 전치사 관계를. 자, 내용을 조금 더 뉘앙스적으로 접근을 해보면 이거야. 고객들은 그러니까 내가 홈케어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 뭐라고 할까? 직원이라고 해볼까? 직원 입장에서 노인분은 이제 내가 가서 돌봐드리는 사람이니까 나랑 개인적으로 어떤 관계를 맺어가는 사람일 수도 있는데 이 사람을 나랑 관계를 맺는 사람으로 보는 게 아니고 고객님으로 보는 거야. 고객님. 그러니까 고객님에게 어떻게 하면은 시스템을 통해서 서비스를 제공할까에 집중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지. 이 직원 입장에서는 이 사람하고 나는 어떤 개인적인 관계를 맺어가는 건데 어떤 식으로 보면. 그래서 안 좋은 말이야. 이 문장 자체가 내포하는 게 좀 부정적인 뉘앙스다라고 이해를 하면 좋겠고 이건 이따 해석 한번 해보자. 다음 This includes having conversation with clients and inquiring about the person's well-being. inquire이라는 단어는 물어보다라는 뜻입니다. 물어보다라는 뜻이야. 그래서 이것은 포함합니다. 고객과 대화를 하는 것 그리고 그들의 안부를 물어보는 것을 포함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개인적인 관계를 맺어가는 건데 너무 딱딱하게 어떤 뭐 업무적인 측면에서만 대한다 그러니까 불편하겠지. 자, 넘어가서 restricted time and requirement to report까지가 주어인데 제한되어진 시간과 보고를 해야 하는 의무 여기까지가 이제 주어라고 합시다. 제한된 시간과 보고를 해야 하는 의무는 인식되어질 수 있다. 뭐라고? 장애물이라고 인식되어질 수 있다. 납득이 되지? 장애물이래. 그리고 그 장애물을 꾸밀 거야. 관계대명사인데 어떤 장애물이냐? Make it impossible to deliver the service that is needed. 이렇게 묶어서 여기 가목적어고 여기 진목적어. 자, 가목적어 구문 해석하는 거는 뭐 잘 할 거라고 생각하니 나는 그냥 해석하고 넘어가 버릴 건데 이따 시켜볼게.
장애물이야. 불가능하게 만드는, 서비스를 전달하는 걸 불가능하게 만드는, 필요되어지는 서비스를 전달하는 것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장애물이라고 인식되어질 수 있다. 그러겠지. 내가 노인분 집에 가가지고 케어를 해드리는데 내가 시간을 넉넉하게 쓸 수가 없어. 시간도 제한되어 있어. 그리고 매니저한테 자꾸 보고를 해야 돼. 그러니까 이게 장애물이라는 거. 그러니까 만약에 매니지먼트 시스템이 너무 리지드, 엄격한이란 뜻이야. 만약에 매니지먼트 시스템이 너무 엄격하면 이것이 어떤 결과를 초래할 수 있냐면 홈케어 일하는 사람들이 과부하 걸리게 되는, 그 다음에 동기를 상실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이렇게 갈 겁니다. 자,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서, 자, 리지드라는 단어가 엄격한이고, 지우고 쓸게. 엄격한이라고 할 수 있는 단어를 조금만 더 적어보면은 리지드도 엄격한이고, 어렵진 않은데 스트릭트도 엄격한이고, 또 rigorous라는 단어도 엄격하냐, 이 정도 알아두면 좋을 것 같고, 학교에서 자꾸 단어를 바꿔서 내거든. rigid, strict, rigorous 이런 단어들이 있고, 그 다음에 result in하고 result from 구별하는 거는 많이 해서 알지? 이렇게 표시만 해놓자. result from을 쓸 수는 없는 거고. 그 다음에 overload라는 단어, overload라는 단어는 이제 과부하 걸린, 과부하된 이란 뜻이고, demotivated는 합성어네. motivate, 티드 이런 식으로 모티베이트를 받지 못하는 거지. 그러니까 동기를 부여받지 못한이라고 이해를 할 거. 그런데 이제 내신의 관점에서 봤을 때 제일 중요한 게 요거. 지우고 써볼까? 요거 전치사. 그다음에 홈케어 워커가 주어, becoming 동사거든. 전치사 뒤에서 명사 써야 되잖아. 그래서 동명사 쓴 거고, 그 다음에 주어를 의미상의 주어로 처리를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전치사 뒤에 의미상의 주어, 동명사 나오는 패턴으로 문장 구성을 했는데, 이런 거 어법 문제 내기 되게 좋지. 근데 이거를 조금 더 디테일하게 얘기를 해보면, 자, 전치사 뒤에 주어, 동사 나왔을 때 동명사 처리하고 의미상의 주어 쓴다라고 할 때, 이 의미상의 주어가 동명사의 의미상의 주어거든. 동명사의 의미상의 주어는 목적격을 써도 되고 소유격을 써도 돼. 동명사 의미상의 주어는 요 두 가지가 가능해. 그러니까 지금은 요 홈케어 워커즈라는 단어가 목적격으로 써 있는 거야. 근데 이걸 소유격으로 써도 된다라고 해. 그러면 어떻게 바뀔 수 있냐면, 요 홈케어 워커즈를 소유격으로 쓰면 홈케어 워커즈를 소유격으로 쓰면 이렇게 쓰는데 S 안 써. S로 끝나는 단어는 어퍼스트로피만 써. 그러니까 홈케어 워커즈하고 어퍼스트로피 쓰는 것도 어법적으로 틀리지 않아. 자, 이렇게 하면은 끝났고. 38번. 시작해보자. it, 가주어, 진주어, 이렇게 나올 거고, 그 다음에 fragrant라는 단어가 거기 보면은 불황자라는 뜻이야. 불황자. 어서 많이 들어본 단어지? 불황자, fragrant. 그래서 흔한 가정이다, 흔한 생각이다. 뭐라는 것이 흔한 생각이냐면, 대부분의 불황자 새들이, 그러니까 무리에서 빠져나왔다라고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 대부분의 불황자 새들이 궁극적으로는 둠드, 죽을 운명이야. 둠드, 죽을 운명이다라고 할 때 둠드라고 표현을 보통 얘기를 해. 무리에서 빠져나왔어. 얘는 이제 죽을 운명인 거지. 라고 생각하는 게 이제 흔한 가정이다. aside from, 뭐뭐를 제외하고는 이란 뜻인데, 여기서는 뭐뭐를 제외하고, 뭐를 제외하고는
아주 드문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떤 드문 경우 관계부사 Individuals are able to reorientate and return to their normal range 하고 괄호를 닫아서 개체들이 개인 그러지 마 새니까 개체들이 방향을 다시 잡고 리오리엔테이트 방향을 다시 잡고 그들의 정상적인 범위로 되돌아가는 아주 드문 경우를 제외하고는 얘네들은 그냥 죽을 운명이야 라고 하는 게 우리가 흔히 아는 생각입니다. 이렇게 가면 되겠지. 관계부사 where를 썼는데 선행사 장소 아닌데요 이러지 말자. 고등부에서는 선행사가 장소여야 where를 쓴다라는 생각은 좀 버려야 돼. 요게 꼭 장소가 아니어도 관계부사 where는 좀 자유롭게 쓰는 편. 다음 거 In turn, 결국 It is also commonly assumed that 해서 또 가주어진 조. 자, 또한 흔히 추정되어집니다. 그 불황자 자체가 상대적으로 중요하지 않은 생물학적 현상이다 라고 흔히 생각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얘는 약간 관심을 못 받는 애인 것 같아요. 중요하지 않은 생물학적 현상이래. This is undoubtedly true for the majority of cases. 이것은 의심할 바 없이 사실이야. 의심할 바 없이 맞는 말이야. 대부분의 경우에 의심할 바 없이 사실이야. As the most likely outcome of any given vagrancy event is that the individual will fail to find enough resources and or be exposed to inhospitable environment conditions and perish. 굉장히 긴데 이제는 때문에로 해석을 해보자. 그리고 얘는 호흡이 지금 너무 기니까 어휘를 먼저 보고 갈게. 그게 좋을 것 같아. inhospitable 요거 아마 알 건데 hospitable 이라는 단어가 사전적으로 환대하는 이란 뜻이거든. 근데 환대한다라는 얘기가 긍정적인 거야. 나를 환영하면서 잘 맞아준다 이런 얘기거든. 근데 앞에 부정어를 붙였으니까 환대하지 않는, 그러니까 말하자면 적대적인, 살아남기 힘든 이런 단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 근데 요거 보면 또 뭐가 생각이 나냐면 hostile 이런 단어가 생각이 나네. 요것도 적대적인이거든. 그러면 inhospitable은 hostile하고 똑같겠다. 요런 건 좀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 그리고 학교 특성상 요런 거 건드리는 거 되게 좋아하기도 하고 단어 생긴 거 비슷한 거 가지고 장난치는 거. 그 다음에 perish, 이거 죽다라는 뜻입니다. perish, 죽다, 뭐 소멸하다 정도의 뜻을 가져. 오른쪽에는 죽다라고 실제로 나와 있고. 자, 그래서 이제 as 뒤에만 읽어볼게. as 뒤에만 가장 그럴듯한 결과는, 그러니까 어떤 결과가 가장 우리가 생각하기 쉬운 결과냐면 어떤 주어진 불황자 사건에 대해서 가장 우리가 생각하기 좋은 결과가 뭐냐면 그 개체가 충분한 자원을 발견하는 데 실패하고 그리고 적대적인 환경적 컨디션에 노출이 되고 죽는다는 거다. 이런 거지. 그러니까 무리에서 빠져나왔어. 그럼 얘는 충분한 음식을 발견하지 못하고 적대적인 환경적 컨디션에 노출이 될 거고 죽는다는 게 우리가 생각하기 가장 편한, 가장 그럴듯한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가겠지. 이렇게 해석하면 될 것 같고 이따 또 한번 해보자. 이거 수동태 쓰는 건 좀 알아두면 좋겠고. 왜 그러냐면 이제 expose라는 단어가 노출시키다거든. 근데 얘가 적대적인 환경에 노출되는 건 당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수동태를 써야겠지. 그래서 무리에서 빠져나온 새는 죽을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계속하고 있고. 자, 이제 글의 흐름이 바뀝니다. 하지만 There are many lines of evidence. 여기서 many lines of를 선 이러지 말고 그냥 여러 가지, 많은 정도로 해석을 합시다. 자, 많은 증거가 있다. 암시하는 많은 증거가 있다. 이렇게 무리에서 빠져나오는 거지. 이걸 뭐라 하지? 오른쪽에서 아예 풀어서 해버렸네. 무리에서 떨어져 헤매는 것 이렇게 해석을 했거든. 무리에서 빠져나오는 것이
아주 드문 경우에는 드라마틱하게 바꿀 수 있대. 집단의 운명을 바꿀 수 있대. 또 그 종의 운명을 바꿀 수 있대. 또는 심지어 생태계 전체를 바꿀 수 있다 라고 암시하는 여러 가지 증거들도 있습니다. 됐지? 흐름이 완전 바뀌었지. 다시 한번 보면은 많은 증거가 있다. 암시하는, 뭐라고 암시하는, 이거 명사절 접속사. 무리에서 떨어져 나오는 것이 아주 드문 경우에 드라마틱하게 집단의 운명을 바꾸고 그 종의 운명을 바꾸고 생태계 전체의 운명을 바꿔버린다라는 걸 보여주는 여러 가지 증거가 있다. Despite being infrequent, frequent는 빈번한 이란 뜻이니까 빈번하지 않은, 빈번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빈번하지는 않지만 빈번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건들은 엄청나게 중요할 수 있어. 엄청나게 중요할지도 몰라. 뭐 할 때? 보아졌을 때. At the time scale. 어떤 시간의 규모로 보아졌을 때. 어떤 시간의 규모? Ecological and evolutionary processes unfold. unfold는 fold에 on을 붙인 거거든. fold가 접다잖아. 그러니까 unfold는 펼치는 거야. 펼쳐지다라고 이해를 해볼게. 펼쳐지다. 그래서 생태적이고 진화적인 과정이 펼쳐지다. 생태적이고 진화적인 과정이 펼쳐지는 시간적 규모로 보았을 때 어떤 생태적인 과정이 펼쳐져, 진화적인 과정이 펼쳐져. 이거는 짧은 시간 안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생태적이고 진화적인 과정이 펼쳐지는, 이루어지는 시간적인 규모에서 보았을 때 어떤 새가 무리에서 빠져나와가지고 뭔가를 바꾼다? 이거는 진짜 중요할 수도 있어 라고 말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 좀 중요한 포인트가 이런 거겠지. 전치사 관대, 뒷문장 완전한 전치사 관대라고 보면 되겠고, 그 다음에 여기 시간적인 규모로 보아졌을 때잖아. 보아졌을 때 조금 더 디테일하게 얘기를 해보면 여기에 they are 생략됐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 여기서 they는 요거야. 이러한 사건들, 이러한 사건들이 어떠한 시간적인 규모로 보아졌을 때, 그러니까 수동태를 만드는 게 맞아. 그런데 얘를 주어 생략하고 비동사를 빙으로 만들어서 생략하고 분사구문 썼다라고 보면 됩니다. 분사구문. 그 다음에 조금 더 쉬운 거 하나 얘기를 해보면 despite, 이건 전치사지. 전치사기 때문에 동명사 처리를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또 이게 학교에서 문제를 바꿔서 내는 걸 좋아하니까 어렵지는 않지만 전환을 한번 해보면 요거를 필기는 안 해도 되는데 눈으로 보고 이해 한번 해봐. 만약에 although 문장을 시작하게 다시 쓴다면 although they are infrequent 이렇게 쓸 수도 있겠지. 어차피 같은 말이지. 비록 그들이 빈번하진 않지만 이렇게 써도 괜찮은 거. 다음, The most profound consequences of vagrancy. 가장 profound는 보통 우리가 심오한이라고 외우거든. 근데 여기서는 중대한이라고 해석해 볼게. 가장 중대한 결과는, 무리에서 빠져나가는 것이 가지는 가장 중대한 결과는 relate to, 뭐뭐와 관련이 있다. 뭐와 관련이 있어? Establishment of new breeding site. 브리딩 사이트면은 서식지, 번식지 이런 거거든. 번식지라고 밑에 나온다. 새로운 번식지의 확립과 관련되어 있고, 그 다음에 새로운 이주 경로와 관련이 있고, 윈터링 로케이션이면 겨울을 보내는 장소, 월동 장소라고 나오는 것 같아. 월동 장소랑 관련이 있다. 무리에서 빠져나간 애가 이제 새로운 장소를 이제 개척한다, 이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겠네. 자, 끝입니다. Each of these, 이러한 것들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른 메커니즘으로 발생할 수 있고 다른 빈도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른 빈도로. 그리고 they each have their own unique importance. 그들 자신의 어떤 유니크한 중요성을 가집니다 라고 갈 거고, 어법으로 요거 하나만 체크해보자. Each of these에서 아마 그런 얘기 들어본 적 있을 거야. every하고
이치가 3인칭 단수 취급을 받는다라는 얘기를 들어본 적 있을 거거든. 그래서 이치 오브 하고 나서 복수명사를 쓴다는 걸 가끔 물어볼 때가 있어. 왜냐면 이치가 단수잖아. 그러니까 얘를 마치 원이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는 거야. 그럼 원 오브 복수명사 써야 되지. 요런 걸 건드릴 수 있는 거고, 아니면 어떻게 쓸 수도 있냐면 이치하고 나서 바로 명사를 쓸 때가 있으면 여기서는 단수 명사를 쓰는 게 맞아. 왜냐면 얘가 단수니까. 그러니까 단수 명사를 쓰는 게 맞고, 오브를 쓰면 원 오브 복수 명사를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오브가 있냐 없냐에 따라서 단수 명사, 복수 명사가 달라져. 요거 하나 체크해 두자. 자, 여기까지 카메라 끄고 해석 좀 해보자. 다 했어?